미국 증시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나름 그룹화를 해서 지수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하고 의미 있는 것은 S&P 500 지수인데, 스트래티지가 이런 지수 중 하나인 나스닥 100에서 퇴출될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되면 스트래티지의 악재, 더 나아가 비트코인의 악재로 해석된다는 더블록의 기사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은 MSCI와 나스닥 100에 편입되어 있는 스트래티지가 이 지수의 편입이 취소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사 제목인데요. 이 내용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에 있는 각종 지수의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수들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스트래티지와 지수의 관계니까 스트래티지와 관련이 있는 지수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자면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MSCI USA, MSCI ACWI, 러셀 2000 정도라 할 수 있어요. 이 5개 지수 중 가장 유명하고 유명한 S&P 500의 경우 스트래티지가 편입되기 위해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2025년 11월 21일 기준 스트래티지는 이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고요. 나머지 4개는 현재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이야 워낙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가 S&P 500이고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은 2025년 2분기 기준 500이 이상으로 충족하지만 S&P 500은 단순히 시가총액만을 따지지 않고 기업의 변동성, 지배구조, 섹터 균형 등의 정성적 판단도 고려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편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100의 경우 나스닥 상장기업 중 대형 비금융 기업 100개로 구성된 지수라서 스트래티지 역시 편입이 되어 있고 MSCI는 모건 스탠리가 산출하는 주요 지수로 미국의 경우 USA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ACWI로 구분하는데 스트래티지는 이 2개 모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셀 2000의 경우 미국 중소형주 2000개로 구성된 지수인데 이 수치와 S&P 500은 서로 상충되는 지표라서 스트래티지가 S&P 500에 등록되면 러셀 2000은 자연스럽게 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미국에 존재하는 지수를 어느 정도 훑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JP모건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빠지게 되면 스트래티지 주식에서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가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비트코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스트래티지가 처음 위의 지수에 편입될 때 스트래티지 주가는 격잔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반대로 빠지게 된다면 하락이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예측이죠. 다만 스트래티지 주가가 빠진다고 비트코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MSCI 지수 등에 빠지는 이유가 스트래티지 문제가 아닌 MSCI 지수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수 전문가가 아니니까 복잡한 설명 다 빼고 스트래티지가 왜 MSCI 지수에서 빠질 우려가 있는지를 요약해보면 MSCI는 기업이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자산에 할당하는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해당 기업을 MSCI 지수에서 제외시킨다는 새로운 기준을 오는 2026년 1월 15일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1월 15일에 이 기준점이 새롭게 적용된다면 스트래티지를 포함한 DAT 기업의 일부들은 MSCI 지수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MSCI 지수에 기업들이 빠질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되는 기업이 스트래티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스트래티지의 디지털 자산 비율은 99%예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위해 태어나고 운영되는 회사라서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트래티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시죠?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스트래티지나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MSCI 기준점이 새롭게 추가될 수 있고 이 기준점이 적용되면 50% 이상 디지털 자산으로 운영되는 DAT 기업들은 MSCI 지수에서 빠질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코인 시장에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기사의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처럼 엄청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드려봅니다. 제가 지난 11월 14일에 코인은 역사적으로 2주 내로 완벽히 회복했다는 주제로 2주만 잘 버텨보자는 영상을 게시했었는데 저의 해석과 비슷한 내용을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 언급해서 반가운 마음에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비싸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비트마인의 CEO인 톰 리는 최근 암호화폐의 침체가 10월 암호화폐 폭락으로 촉발된 시장 제조 업체 유동성 위기의 결과일 수 있다고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톰 리는 10월 10일에 청산 규모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는 지난 2022년 상황과 매우 유사한데 2022년의 경우 해당 타격이 회수되기까지 8주 정도가 소요됐고 오늘로써 6주가 지났으니 앞으로 2주 내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톰 리는 추가로 현재의 코인 폭락은 자동 청산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이며 이처럼 기계적 자동 매도세의 회복은 역사적인 흐름과 별을 같이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2주 내로 비트코인 가격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 이야기 역시 제가 라방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비트코인이 93,0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프로그램 매도가 트리거돼서 기분 나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톰 리를 엄청 지지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톰 리가 저와 똑같은 시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결국 우리는 같은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같은 편이던 적이던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내릴 명분도 없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그만 좀 내리고 빠르게 회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급하게 게시물로 공유 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영상으로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코인만랩과 공식 제휴되어 있는 엘뱅크 거래소에서는 코인만랩 코드로 가입하신 분들에게 선물 계좌 입금액의 20%를 무조건 추가 지급해드리는 증정금 이벤트를 평생 지원해드리는데요. 증정금 이벤트는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어제 기준으로 매달 한 번씩 등록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0% 증정금 이벤트도 매달 진행하는 이벤트처럼 등록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20% 증정금 이벤트 그리고 11월에 진행하는 100% 손실보상 이벤트 두 개 모두 등록해 두셔야 한다라는 공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증정금을 받기 위해 수시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매월 초마다 등록 한 번만 해두시면 되니까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관련 링크들 다 걸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볍게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비트겟에서 진행하는 가이브 코인 상장 기념 이벤트인데요.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이런 류의 이벤트는 참여 버튼을 누르고 참여하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일단 등록부터 해두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10 가이브 코인 이상을 입금하고 1 USDT 이상 거래를 할 경우 미스터리 박스 2개, 500 USDT 이상 가이브 코인을 거래할 경우 미스터리 박스 1개, 1000 USDT 이상 가이브 코인을 거래하고 VIP 1 이상 업그레이드 시 미스터리 박스 3개를 제공해 드리고요. 미스터리 박스는 꽝이 없는 무조건 당첨이 되는 거라서 가이브 코인 거래하시고 최대 5,000 가이브 코인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